충북고 1학년 사과 본문 마지막 부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29번까지 했었는데 오늘 그 28번부터 조금 반복해서 한번 하도록 할 건데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거 내용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처음부터. 자,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신경 임플란트가 AI 동력이다. 이랬을 때 이걸 인간한테 AI가 탑재된 신경 임플란트를 이식을 받으면 우리 인간이 슈퍼맨이 되냐. 이게 지금 주제란 말이야. 자, 처음에 내용을 어떻게 던졌냐면 신경과학이라는 거가 이 신경 임플란트를 공부한 학문이다. 오래됐다. 그래서 신경 임플란트 기능을 연구했고 이제 컴퓨터 칩같이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그 시절이 됐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AI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와 AI를 합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가 아니라 AI가 탑재된 임플란트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주제가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뭐가 이게 좋은 점이 있고 이게 미래에 얼마나 더 뛰어나게까지 뭐 성장을 할 거고 근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 세 가지를 볼 거야. 자, 첫 번째 거 이게 얼마나 뛰어나냐, 매혹적이냐,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AI 기반 임플란트가 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답이 된 거야. 답을 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 임플란트가 이제 뇌질환, 파킨슨氏같은 거를 치료를 하는데 뇌의 표적 부위를 타겟을 정해서 그걸 전기로 자극을 하죠. 그런데 필요한 때 AI가 딱 나서서 아, 여기 뇌 움직여. 여기 시신경 움직여. 다리 움직여.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비된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고 디지털 브릿지 기능을 해서 머리에 하나 박고 뭐 다리 쪽에 하나 박아. 그럼 네가 만약에 나 왼쪽 다리 움직여, 오른쪽 다리 움직여 생각을 하면 AI가 그 생각 신호를 받아서 다리 쪽으로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게 만들고 이게 디지털 브릿지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려고 할 땐 이런 식으로 보낸다. 자, 그랬고 다리 잃은 사람 그렇고 팔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의소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AI가 의료 분야 쪽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도 돈 되는 쪽으로 당연히 이게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가 2, 30년 안에 상용화가 돼서 우리 일상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그 혜택을 받는 첫 세대가 X 제너레이션, me. 내가 써보고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그때 되면 자기 취향에 맞는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뭐 이런 애들 데리고 다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작권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 V 닮은 뭐 남자, 아니 뭐 누구 닮은 뭐, 유나 닮은 뭐 누구,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근데 그럴 거라고 봐. 그 저작권이잖아. 그래서 연예인들은 역시나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을까. 음성. 아, 그 상품권 그러네. 그 그렇지. 그래서 상품권이 연예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원히. 근데 AI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 나중에는? 모여가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너 도깨비 봤어? 공유? 공유. 내 평생 소원이 공유가 그 카누 선전하잖아. 네. 커피숍, 그 카누 커피 선전에서 공유랑 커피숍에서 단 5분만 커피 마셔보고 죽는 거, 죽기 전에. 진짜야. 선생님 소원 좀 풀어줘. 어떻게 노력, 그거는 방법을 찾아봐. 어떻게 안 돼? 줄을 서는 사람이 몇백만 명 있어. 그랬었어. 그게 내 소원이었어. 걔는데 강유가, 저기 막 강유한다. 공유가 너무 늙은 거야. 아, 그래서 소원을 바꾸기로 했어. 좀 나이 되긴 했죠. 이해했어. 아니, 늙었는데 너무 볼품없이 늙었더라? 멋있었거든? 근데 이게 하관이 없잖아, 걔가. 늙었는데 너무 볼품없이 늙었어.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아, 방금. 공유해서 아직 못 아니, 찾았어. 무슨 말씀. 아직 못 찾았어. 내가 찾으면 알려줄게. 노력해. 선생님의 꿈을 이뤄줘. 알았지. 화이팅. 너만 믿을게. 자, 그랬고, 이제 뭐 얘기 나옵니까? 그, 그러면 우리의 상용화가 돼서 향후 2, 30년 안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이게 소프트웨어를 뇌에 설치하는 게 가능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읽을 것이다. 감정을 읽고, 그러면 우리가 게임하고 싶어. SNS 입력해. 그러면 그 연동을 해서 SNS 막 타자 치고, 게임하고 싶으면 알아서 게임 탁탁탁탁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가능할 거다. 생각만 하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미래에 얼마까지 뻗어나갈 거냐. 미래에 대한 잠재력 얘기 나와요. 자, 볼게요. 자,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면 너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겠지. 굳이 학교를 올 필요가 없어. 네가 어떤 너의 기억을 캡처하고 기억력 메모리를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256기가를 갖고 태어났으면 테라로 막 향상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향상을 시켜. 그래서 너의 디지털식으로 기억을 폴더 다니 이거 있는 걸 업로드도 할 수 있고 네가 그 폴더에 기억을 넣을 수도 있고 내려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클라우드 같은 걸 써서 지금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쭈루루루루 기억을 살핀 다음에 이렇게 살펴봐. 쭉쭉쭉 넘겨. 그 다음에 난 이때가 제일 좋았지. 이거를 생생하게 다시 돌려봐. 그 다음에 이 기억을 그럼 이거 강연한테 공유해. 그럼 이제 강연한테 그 기억이 날아가는 거야. 맞다. 선생님 뭐다. 이런 얘기하면서 삼남고 1학년 말다는 거 얘기하면서 놀았지. 웃겼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자,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계속 백업을 해나갈 수 있고. 너희 대학 갔다고 쌩까면 뒤져. 몇 놀러 살일까요? 와. 놀러 오라고. 내가 유난히 정주는 애들 몇 있단 말이야.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요됐고 놀러 다녀. 알았지? 선생님 살았나 죽었나 한 번씩 뒤다보라고. 알았지? 자, 마지막이 뭐야? 윤리. 이거 아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하는 방식. AI, 이거 뭐야? 미래에 대한 잠재력. 기억력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그거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I 기반의 임플란트는 이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대혁명이 일어날 거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뇌가 하는 일 자체가 바뀔 거다. 원래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머리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근데 이거를 했었어. 원래는 이 뇌가 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이제는 뭐를 해? 임플란트가 엄청난 양의 방대한 데이터를 주면 그냥 처리만 하면 돼.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학습하고 어떻게 써먹는지를 연습할 필요가 없고 그냥 처리만 하는 그런 쪽으로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뇌의 역할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딸딸딸 외우는 거, 지금은 그걸 하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너가 폴더 기억이 업로드가 되면 너는 그 다운로드만 받으면 돼.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정보가 안 만나면 뭐해? 써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면 끝 아니야. 마찬가지지. 네가 미국에 잠입했어. 스파이야. 정보를 엄청 많이 수집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끝이잖아. 잡아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하려면 창의력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만들게 돼. 이러한 영역이 또 생겨나겠죠. 이러한 직업이 생겨날 것이고, 이걸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겠지,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럼 이 시대가 오면 너무 좋잖아. 좋은 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 전에, 여기에 가기 전에 뭘 해결해야 되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AI하고 인간의 뇌를 통합을 한다라고 되면,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납니까? 도대체 그럼 인간이 뭐냐? 이런 걱정거리가 생겨나죠. 대체 사람의 존재가 어디까지냐? AI는 어디까지고, 인간은 어디까지냐? 즉, 인간의 두뇌는 사람의 뇌가, 그러니까 그거지. 봐봐. 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반신불수가 돼서 눈알만 움직이지 전혀 몸을 못 써.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고, 눈알을 움직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어. 자, 그 사람 살았어, 죽었어? 사람인데 그치. 그렇지만 인격체 아니야. 인격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죠. 인간이지. 근데 코마 상태에 빠졌어. 뇌가 활동을 안 해. 그럼 그 사람 인격체야? 아니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 그런 거야. 똑같이 몸이 못 움직여도 뇌가 깨어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갈려.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가 활동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갖고 인간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그렇게 봐. 그 꼼짝 못하고 내가 사고가 나서 누워있어? 그래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대화를 너랑 말도 할 수 있고, 목 하나를 스스로 못 움직인다 할지라도, 막 말이라도 할 수 있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가족들은 그렇게 나를 봐주겠지?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그럼 난 사람인 거야. 휴먼 빙이야. 근데 내가 계속 눈 감고 누워만 있어. 근데 몸은 장기는 다 건강해. 막 이식해줘도 돼. 그래도 나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I 기술하고 인간의 뇌를 통합을 하게 되면 인간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로 뇌를 갖고 판단하는 건데 여기다가 AI를 넣어버려? 그럼 이건 AI야? 인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인간의 두뇌는 결국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이 뭐고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어떤 것이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치가 뭐고 이거의 중심이 바로 사람의 뇌란 말이야, 뇌. 근데
이 기술의 이 뇌를 우리가 스스로 훈련시켜서 이게 공부하고 막 밤새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뇌를 갖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에다가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기술에 의존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인간이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이제 헷갈리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인간이야? AI냐? 그 중간에 무엇이야? 나는 정체가 뭐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프라이버시. 뭐? 해킹 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조직이나, 아, 강연이 아니면 죽겠다. 나 강연이 너무 사랑한다. 이런 해커가 너의 AI 정보에 접근해. 그래서 너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다 막 털어내.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다 털리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AI하고 연결된 임플란트를 무허가로 막 진입을 해서 개인정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임플란트 같은 거 막 없어. 그 너가 네 뇌밖에 지금 우리처럼? 그럼 네 뇌를 어떻게 해킹을 할 거야? 뇌를 연다고 아냐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신경칩을 박아버리면 그것만 해킹하면 끝나는 거잖아.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 해커가 네 칩에 좌지우지 돼서 정강현이 이제 앞으로 박신영만 좋아하도록 해. 이렇게 바꿔올 수 있다라는 거야. 박신영 생각만 하도록 해. 박신영을 사랑하도록. 이게 바꿔버리면 너는 그게 넌 줄 아는 거지.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야, 이거는 너무 무섭다, 야. 저거는 이게 뭐야? 근데 이런 부작용이 없겠냐고.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즉, 또,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와 더불어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사회적으로 이 기술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심지어 더 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을 고려하건대? 자, 이것이 높은 비용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활용 가능하지 않을 거라서. 돈 있는 자는 쓰고 없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자, 이러한 불평등한 접근은 이 기술로의 이런 불평등한 접근은 자, 누구와 누구 사이? Between those who can afford the implants and those who cannot afford the implant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에 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과 and who cannot afford 돈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디비전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나누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다. 희망컨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무엇을 통해서 자, 뉴로 에틱스, 뉴로는 신경을 말하고 에틱스는 윤리학을 말해요. 그래서 신경 윤리학에 대한 신중한 고찰을 고민해 보자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자, 이 분야는 하이라이트는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뭐를? 자, neural technology, 신경 기술의 궁금하겠네요. 저 내일 부항이에요. 금요일? 네. 왜? 채팅 선생님이 저 은준이랑 저랑 같이 부항 그 써져 있다고 해갖고 내일 너네 보강 없는데? 은준이도 부항 아, 은준이 보강 토요일 날 잡을 거야. 상관없죠 내일. 은준이랑 같이 오시면 되고요. 근데 잠깐만. 은준이 보강 할 게 딱히 없는데 지금은? 왜냐면 강의 진도 나간 거 강의 들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거 내일 부항 있다고 해서 은준이랑 같이 보강을 생각하신 것 같아. 토요일 근데 은준이는 지금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걸 알아서 만약에 내일 부항이 있다고 없어. 내일 시간이 안 되고. 아, 토요일 내가 은준이하고 종환이 2시 잡아놨다. 2시. 네. 은준이 한번 빠졌잖아. 그래서 은준이가 보강을 요청을 했었고, 그 수업은 보강 안 할 거야. 왜냐면 그 강의 들으면 되잖아. 근데 저는 왜 좀 좋은 거 주실게요. 2시? 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모의고사 11시 반에 모의고사 오잖아. 1시에 끝나잖아. 그럼 밥 먹고 와. 간단하게 해줄게. 은준이 물어봐. 보강 원하냐고. 그래서 난 해줬으면 좋긴 하겠거든. 너 때문에. 너 공부해야지. 그래서 진도 좀 빨리 끝내버리고 문제 좀 계속 풀게. 하고 가. 1시간만 해줄게. 딱 1시간. 사랑해, 종아나. 제발 공부 좀 하자. 순간 회도 날리지.
죽을라 그래, 쟤는. 제가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격차가 너무 심해. 모의고사는 1, 2등급이 나와. 세국어는 세간고 내신이 12점 12점이요? 네, 12점. 말이 돼. 몰랐어. 말이 돼. 근데 쟤를 보면 그럴 것도 같다. 내신 스타일의 공부를 너무 싫어. 마찬가지고. 쟤는 딱 모의고사 정 스타일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 이번 내신. 근데 자기는 무조건 수시를 못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치겠어. 쟤는 정시 타입이야. 그리고 과학도 버렸어. 그래서 쟤는 정시 가야 돼. 혹시 안. 쟤는 정시야, 정시. 네, 이번에 수능은 내신 반영하잖아요. 퍼센트. 네. 서울대는 그래서 무조건 2차에서 내신 반영합니다. 100% 아니야. 2%인가? 100% 아니야. 그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1차는 100% 수능이고요. 2차 시에서. 근데 2차 시에서 반영하겠다는 걸 하겠다는 거죠. 한 20%. 어차피 이배수를 뽑잖아. 어차피 유명한 대학은 이배수를 뽑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야. 그러면은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다 따라해. 그러니까 서울대가 만약에 100명이야. 그럼 1차 시에서 200명을 뽑잖아. 그럼 그 200명의 기준은 무조건 수능으로 뽑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0명을 떨구는 거에서 교과를 보는데 교과를 40%를 봐요. 교과만 보는 건 아니고 교과가 40%가 들어가. 서울대가 그래. 근데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다 따라하게 돼 있어. 수시주하다. 수시주하. 그러니까 정시가 이제 100% 정시가 아니고 내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내신 해야 돼. 자, 얼른 합시다. 어디 어딨죠? 자, 이 분야가 어떤 거를 강조한다? 자, 신경과학이 갖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동사 1, and 동사 2. 뭘 제공한다? 어디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to, 자, 요거 전체사의 to죠. 그래서 뒤에는 명사 나와야 돼서 누구 나왔어요? 명사절 나왔어요.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은 다 명사절이야. 자, 단 조심할 게 뭐야? what이 이끄는 문장은 깨진 문장. 여기 주어 없네요. 그러면 what, 이거 대시로 못 바꾸죠? What should be considered legal and ethical? 자, 법적, 윤리적이다. 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고려되는 것이 뭐냐? 그죠? 무엇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으로 여겨져야만 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컨대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rior review process. 자, 나는 뭐가 중요하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사전에 검토 과정을 만들어야 돼. and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요.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첫 번째 진주어 1번 and 두 번째 진주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도입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게 맞아?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히 분석해야 돼. 무엇을? 윤리적인 측면을. 뭐 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뇌 연구든 실행되어지기 전에. 그래서 수동태 온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장할 거다? 과학기술이 진화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뭐와 발맞춰?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따라서 무엇과 맞추어. 윤리, ethical principle이라고 하면 윤리 원칙이죠. 윤리적으로 남의 꼼 치면 안 되고 당연히 머리 해킹해서 좋아하는 여자로 머리밖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그지? 이런 윤리적인 원칙에 부합하여 사회 과학이 진보해야 된다, 진보할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echnology?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니? Please share your opinion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아래에 따라 나오는 comment section, 댓글란 안에 너의 의견을 공유해라, 댓글 달아라. 이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댓글 달린 거 보면, 와우, AI powered neural influence sounds incredible. 뭐뭐하게 들리다? 이런 지각동사들, 감각동사들 다 비동사로 생각하라겠죠? 그래서 뒤에 부사가 올 수 없고 형용사밖에 안 됩니다. sound incredibly라고 오면 틀려요. 무조건 형용사, 형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들리네요. 그죠? AI 기반 신경 임플란트가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나는 믿을 수가 없네. 대절을 AI가 자 help 목적어 목적격 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죠. the disabled는 disabled people이죠. 장애자들이 다시 걷게 도움을 주고 자 그리고 인공팔을 사용하게 도움을 주는 거.
자, 그렇다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네. 그랬죠? AI가. 자, 어떤 인공팔이야? That move according to their thoughts. 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공팔. 이렇게 보시면 되죠? Well, the technology sounds amazing. 자, 그 기술이 대단하게 들리네. 그러나 나는 진짜 걱정돼. 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서. 자, 당연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겠죠? 이 기술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여기 어떤 거를 유발하냐? 여기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여기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건 기술이겠죠? 이 기술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자, 이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진짜 걱정이 돼. I think 또 생략됐겠죠?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돼.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뭐? 엄격하게 실행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관련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죠? 이거를 철저히 시행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dividuals. 개개인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앤디 테일러가 자 뭐라고 마지막으로 끝냈습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Thank you all. 너희들 모두에게 고마워. 이유가 나오죠? 생각을 나눠줘서. I will talk more about.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게. About 다음에 이거 전치사니까 뒤에 무조건 전명구,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 덩어리. How to address the concerns in my next post. 자, 다음번 포스트에서는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게. 까지 해서 전체 진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반복해서 좀 풀어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강의 올려드릴게요.